네, 저희는 2014년 7월 달에 만들어진 밸런스 히어로라는 회사고요. 인도에서 트루밸런스라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13억 5천만 정도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억 정도 되는 인도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인도의 대부분의 캐시를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대부분의 어떤 금융생활을, 디지털 금융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대출, 그다음에 할부 상품 이런 금융상품들을 본격적으로 확대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 핵심 전략이 우리 유저들이 대부분이 리셀러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이라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현금으로밖에 거래가 안 되는 인도 대부분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게 저희 핵심 전략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현금 대출을 시작을 해서요. 그 상품을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타겟하는 유저들이 대부분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없습니다. 인도 13억 5천 중에서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억 2천만 명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의 인도인들이 신용점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저희 앱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독자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얼터너티브 크레딧 스코링 시스템이라는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유저들에게 신용 점수를 부여하고 그에 기반해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이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 대출도 확장해야 되지만 향후에는 외부에 신용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여러 금융기관들에게 제공하면서 그분들이 저희 10억 유저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인도의 사실 성장 잠재력이나 시장 규모에 비해서 한국 회사들이 사실 되게 적게 진출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더 많은 금융회사나 스타트업들이 진출했으면 좋겠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한국의 보험회사들과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다양한 은행들하고 대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버추얼 어카운트라고 은행 어카운트를 그 커스터머, B2C 고객들에게 어떻게 확장, 저희 원래 유저들을 기반으로 굉장히 같이 논의하고 파트너십 맺어서 진행할 비즈니스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사실 해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어떤 나라든 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인도라고 해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오히려 인도가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리턴은 훨씬 더 큰 시장의 규모나 성장성 같은 걸 봤을 때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나라에 대한 이해, 그 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저는 모든 글로벌 사업이 사실 다 똑같이 챌린징 하지만 저희가 글로벌 나가는 이유는 다 하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작기 때문이고 그만큼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얻을 수 있는 리턴이 크기 때문이네. 저희도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라든지 법인을 만드는 거라든지 사실은 인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해외 기업에 대한 차이가 지금은 거의 없어요. 차별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랑 똑같은 조건을 갖고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기도 하고 해외 기업을 진출을 고민하고 계시는 회사들이 있다면 가능하면 인도 쪽으로 진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적극적인 어떤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되게 젊은 나이에 직접 창업을 하고 거기서 성공을 하고 이런 경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패를 하더라도 또 그런 빠르게 실패하는 경험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일단 최소한 대기업보다는 좀 약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곳에서 한 최소한 4, 5년, 5, 6년 이상의 좀 경험을 쌓으시고 그거에 기반해서 자기 사업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공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 더 좋은 어떤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어느 정도는 직장 생활을 하시고 거기서 특히 좀 작은 회사들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창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크리스 크리스텐슨이라는 되게 유명한 경영학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그 이론으로 만드신 파괴적 혁신 이론. 그분의 그 이론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영감을 줬고 저희 회사와 저희 서비스에도 큰 영감을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사실 격변의 시기고요.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게 단순히
그냥 이동하고 사람이 항상 쥐고 있는 인터넷이 가능한 도구라는 걸 넘어서서 빅데이터나 AI나 정말 굉장히 새로운 생태계를 저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플랫폼 경제라는 것도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거의 공룡이 멸망하고 포유류가 등장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굉장히 큰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대에서는 정말 이 로우 마켓,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소외 시장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곳에서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고 거기서의 승자가 주류 시장의 결국에는 승자로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게 왜 가능한지, 왜 그런 게 의미가 있는지를 되게 잘 정리해 주신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스타트업들은 사실 핵심 문제를 풀고자 하면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업종이든 어떤 종류의 서비스든 굉장히 참고할 만한 좋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 크리스텐슨 교수의 파괴적 혁신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책이든 그걸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저도 굉장히 거기서 많이 영감을 받았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시작도 안 했다고 사실 저희는 보고 있어요. 인도 경제, 인도 나라 전체가 락다운을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도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덕분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코로나의 확산은 조금 홀딩돼 있는 거지 이게 계속 이렇게 홀딩 적은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도는 워낙에 인도 경제적인 어떤 체질이 기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반등이 일어날 것이고 또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반드시 저는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출을 중심으로 한 저희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있고요. 계속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더 자기 삶을 반등시키고 개선해 나가는데 저희 서비스 좀 일조를 해드리는 서비스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도 정부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인도 정부를 믿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저희 같은 회사들을 어떤 힘을 빌려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